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9년 이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에 분양권을 팔아서 각각 5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A씨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학부모들 청약통장과 신분증을 넘기는데요. 분양에 성공한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얼마 못 가서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 그럼 통장을 건네준 학부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를 감안한다면 징역 3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청약통장을 빌려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혹에 빠져서 한 것이다 보니까 범행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네요.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불법으로 사고 팔거나 알선했다면 주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약 자격도 최장 10년 제한됩니다.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부정청약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죠.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위장 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조작했다면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주택 공급이 취소됩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들의 이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인들도 이로 인해서 공급이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 그런 자격이 제한되니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큰 손해까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 더군다나 형사처벌까지 되는 어리석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센터장님 혹시 반려견 강아지 키우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요새 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사연 네. 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네. 반려견 키우는 인구를 봤더니 통계 자료가 벌써 이제 1,5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이 동물하고 같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네요. 5천만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네네. 네. 또 이제 한 연구 자료에 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그 시장 규모가 작년에 이미 3조 원을 넘어섰고 네. 이제 오는 27년 이렇게 되면 6조 원 규모를 이렇게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연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제겐 1남 2녀 3남매가 있습니다. 위로 두 아이들은 일찌감치 독립했고 미혼인 막내딸은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살 된 반려견까지 셋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처음엔 반려견을 키운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저는 2달 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술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상속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 사는 아파트 한 채와 집 근처 월세 30만 원을 받는 작은 상가가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함께 사는 막내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 막내딸에게는 10년 정도 나눠서 매달 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첫째 딸의 손녀에게 부탁을 해뒀습니다. 반려견을 보살피려면 돈도 들 텐데 손녀에겐 작은 상가를 주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픈 딸과 반려견이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상속 준비를 하고 싶다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늘 돌봐주던 엄마가 없어지면은 이제 아픈 딸도 마찬가지고 반려견도 어려움에 처할 거니까요. 네네. 요즘 이렇게 반려견 키우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는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사연 같습니다. 주위를 보면 반려견 키우는 세대가 정말 많아지는 걸 느끼는데요. 이 반려견이라는 또 다른 가족 때문에 네. 상속을 대비하는 자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한 친구가 이제 그 혼자 살고 있는데 유일한 가족이 반려견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을 위한 유언장을 작성해서 저한테 지금 보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 이 사연 보니까 친구 생각이 나네요. 네. 사례자의 경우에 막내딸에게 재산을 지금 10년에 걸쳐서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플랜을 이제 좀 해주시죠. 네, 막내딸을 위해서는 신탁 설정을 해두시면 사례자분의 고민은 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히 사례자분 같은 경우 보면 현금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결국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난 뒤에도 현금으로 이를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결국 이제 나머지 자녀분들한테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맡겨놓으면 형제분들 상황에 따라서 또 이행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본인들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형제를 보살피라고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생전에 그냥 본인 뜻대로 신탁 계약을 해놓고요. 네. 네, 아파트를 처분한 뒤 신탁해서 아파트도 처분하고 상속세도 납부하고 네네네. 나머지 대금으로 막내를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울 외손녀에게도 또 이렇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네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례자 경우 보면 외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네. 이제 신탁 설정을 통해서 본인이 유고 발생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워줄 수 있는 외손녀에게 작은 상가를 이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손녀는 반려견을 안정적으로 좀 잘 보살피고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막내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자녀들이 좀 돕고 양보하고 동의하고 뭐 이런 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몸이 이제 불편한 막내딸을 위해서는 치료 네. 문제라든지 거처에 대한 문제들을 아무래도 자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파트 비율을 분배 비율을 정할 때도 막내딸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좀 더 많이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이 만약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신탁되어진 아파트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요. 네. 그 처분된 자금으로 뭐 거기서 생겨나는 비용들, 세금들도 다 납부하고 두 자녀에게 이제 정해놓은 목들을 지급한 다음에 막내딸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탁 말고 막내딸을 위한 별도의 신탁 계좌를 설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케어를 하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이제 막내딸에게 지급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신탁이라는 게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케어 방법도 있지만 네. 별도로 또 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트러스트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을 지급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제 네네. 희망 사항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내용으로 별도의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러면 좀 이렇게 마음의 안심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또 이제 아프시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병원비, 간병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조금 더 막내딸을 케어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에게 네. 더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녀가 이제 신탁 계약 안에 이 막내딸을 조력해주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대리인 이런 역할을 설정을 해놓고요. 네. 딸이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조력자가 와서 간병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네. 별도의 케어 방법을 넣어주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제 상속을 준비하신다는 게 결국은 이런 그 예상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네네. 이런 그 바람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네.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녀가 아프면 참 부모 마음은 더욱 아프실 것 같은데요. 요 살해자분과 같은 경우 외에도 또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재산을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을 만한 하나의 친구를 좀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그냥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나와 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관리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굉장히 뭐 가정에 네네. 이런 속살들을 보시고 고민들을 네. 많이 들으시고 하실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신탁에 설정하면서 네. 그런 계약 조건을 조금 자세히 하고 세분화하고 그렇죠. 그렇게 설정하는 걸로 굉장히 디테일해져 가고 예, 있습니다. 막을 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네. 유언을 준비하는 부분, 뭐 보험을 준비하는 거, 신탁을 준비하는 거 모두 다 사실은 이제 금융이 미래 그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유미의 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